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커마 2급 실기 08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기본 작업 1번은요. 타자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분 안에 다 입력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제품명, 필드명을 먼저 탭키로 넘어가면서 치고요. 주문량, 판매량, 주문 예정량,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쵸? 이번에는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숫자는요.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칠 수 있습니다. 연습이 되면요. 그래서 엔터 치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셔서 나는 이거를 하고 넘어가야 돼. 아니면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할 거야. 왜냐하면 1번 문제는요. 오타가 나면요. 5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뭐 부분 점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3, 4분 안에 입력하시면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부터. 자, 왜요? 2번 문제 쉽잖아요. 자, 문제대로 반창고 모양으로 A1셀에서 F1셀 선택을 하고 눈 감고도 하시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 바꾸는 거 있었어요. 그쵸? 굴림체에 16포인트 굵게. 굴림체. 굴림 아닙니다.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굴림체 16포인트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A1셀의 제목 중 동호회를 한자로 바꾸래요. 그러면 동호회만 선택하셔서 한자 키를 누르면 되죠. 변환. 혹시요, 내가 동호회를 눌렀는데 한자 키로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네요. 검토의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써있네요. 그쵸? 이 메뉴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간혹 컴퓨터마다 한자 키가 안 먹는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검토에 들어와서 한글 한자 변환을 눌러서 똑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이요. D8부터 D13. D8부터 D13은 영역의 이름을 서울시로 해요. 그쵸? 그럼 내가 선택한 부분만 이름 정의를 서울시 엔터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24부터 25. 24부터 25까지 선택을 하고 얘는요 뭐예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YY년 MMR DD1로 얘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홈에 표시 형식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컨트롤 1을 누르거나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여기에 나온 대로 YY년 한 칸 띄고 MMR 한 칸 띄고 DD1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2번은 좀 쉽네요. 2번이요. A3부터 F15까지 선택을 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모든 테두리 글꼴 위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2번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부터 더 빨리 10점을 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작업 3번이요.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표에서 우리가 뭐 하고 싶냐면 수강 인원이 20 이상이면서 그렇죠? 수강료가 5,000원 이하인 데이터 사용자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고급 필터가 아니네요. 그렇죠? A4부터 F15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하시오.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급 필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사용자 지정 필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쉽습니다.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콤보 상자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수강 인원이 20 이상이면서 그러면 수강 인원이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
2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보여도 라고 하면 필터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가 5만 원 이하. 수강료가 여기서 이렇게 언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데이터가 많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셔야겠죠. 같거나 같음 5만 원. 자, 사용자 지정 필터는요. AND 조건만 가능한 겁니다. 자, 우화 조건으로 내가 성별이 남이고 거주지가 남이거나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을 필터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 필터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고급 필터였잖아요, 그쵸?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다 이어지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 작업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이요. if와 write 함수.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write 함수에 오른쪽에 뭐를 갖고 오겠네? 라고 했는데 if가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오른쪽의 값으로 참이야 거짓이야 나눠서 참값 거짓값 넣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부서 코드의 끝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write 함수를 써서 부서 코드에 끝 문자,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요. 왜 if부터 안 써요? 일단은 조건을 만들고요. true나 false인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if를 씌우자고요. 그런데 write 함수는 뭐야? 문자열 함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뭐?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1이면 홍보부, 2면 판매부, 3이면 기획부, 4면 영업부.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나머지는 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일단은 문자열이니까 곱하기 1을 하고요. 내가 선택한 이 값이 1이니? 라고 계산을 하면요. 1에 들어간 애들만 참일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예요? 거짓이겠죠? 그러면 if라는 함수를 써서요. 1일 때 나는 홍보부라고 할 거야. 홍보부.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은 뭐예요? 이면, 판매부, 기획부, 영업부. 판비영이라고 쓸까요? 나머지 애들은 판비영입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조건이 1일 때는 홍보부지만 2, 3, 4일 때는 또 판기영이잖아요. 판매부, 그 다음에 기획부, 영업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결국 한자 앞에 큰 따옴표가 빠졌었죠.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판매부, 기획부, 영업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가 참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얘의 값이 2야? 라고 물어보고 맞아? 라고 하면요. 판매부가 오면 되겠죠. 그렇죠? 판매부가 오면 되고 나머지는 기획부랑 영업부가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엔터를 치지 마시고 얘의 씩만이요.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판기형을 판매부랑 비형으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얘네의 식을 value if false에 있는 값을 우리가 아까 했던 값으로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식은 복잡해졌지만 이럴 때는 홍보부고 원래 판기형에서 2일 때는 판매부, 나머지는 기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헷갈리지 않는다면요. 이 식을 그대로 기형 자리에요. 컨트롤 V에서 붙인 다음에 얘 식만 뭐요? 3으로 바꾸고 상값으로 기획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짓값에 영업부로 이렇게 떨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엔터를 딱 치면 얘의 값들이 하나씩 뿅 들어가겠죠. 그렇죠? 요거는요, 포말 2급에서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1번 문제가 오늘은 어렵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값 나와서 거짓값에 또 조건이 들어가고 또 거짓값에 조건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엑셀 기초다지기를 좀 보세요. 엑셀 기초다지기 그 AND와 OR 함수 다음에 수, 미양과 이거 나누는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서 이해가 되시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이게 항상 헷갈려 라고 하시면 그 엑셀 기초다지기에 그 영상을 한번 또 보시고 또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그리고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적응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2번은요.
if와 left는 미드 함수냐? left는 왼쪽, mid는 중간에서, if는 조건을 만들고 참값, 거짓값. 그러면요, 문제를 보니까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if가 왜 쓰이지?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연도. 이건 우리 알죠? 3, 4번째는 월, 1이잖아요. 그럼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가 1 또는 2면 맨 앞에 19를 붙이고 3 또는 4면 맨 앞에 20을 붙임이라고 했네요. 그쵸? 여기서 if가 들어갔네요. 내가 8번째 자리를 갖고 올 때 미드 함수를 쓸 거고요. 자, 8번째 글자를 갖고 와서요. 남자 1, 3이면 남, 2, 4면 여. 이렇게 나눌 거잖아요, 일단, 그쵸? 아니, 그게 아니잖아. 1 또는 2면 앞에 1900년도 사람. 그쵸? 3 또는 4면 2000년대 사람. 이거를 구할 거잖아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딴 생각을 했어요. 이들라는 함수를 쓰고,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게 순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1, 2, 1, 3, 2, 1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얘가 1, 2번째 자리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싶다고요? 19를 붙이는 겁니다. 19를 붙여서 레프트 함수나 미드 함수를 써고 미드 함수 써도 되고 레프트 함수 써도 되고 레프트 함수의 왼쪽에 두 글자 미드 함수의 세, 네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리를 갖고 오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미드 함수로 왔으니까 곱하기 1을 먼저 해두고요, 그쵸? 숫자로 일단 바꿔놓고 얘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9라는 값을 갖고 올 때 1, 2잖아요. 그러면 받거나 갖다 2라고 하면 얘가 1일 때 참, 2일 때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참값일 때 우리는 19를 갖고 오면 되고 아닐 때 20을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if 함수를 쓰고 얘가 3일 때 20을 19를 갖고 오고 그렇지 않을 때 20을 갖고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면 true일 때는 19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2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연결연산자를 써서 80년 01월 001 011 이렇게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연결연산자를 붙여서 레프트 함수를 쓰는 겁니다. 레프트 함수를 써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만 일단 붙여요. 그럴게요. 그러면 각각의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붙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월, 일을 차례대로 다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연결연산자를 써서 문자열 연이라고 붙이고요. 연이라고 붙이고 또 연결연산자를 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 옆에다가 네 번째 자리를 갖고 와서 월이라고 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를 갖고 와서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또 연결연산자를 써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갖고 오는 거는 미드 함수.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여기서 세 번째 두 글자를 갖고 와 라고 하고요. 그러면 숫자만 갖고 오는 겁니다. 연결연산자를 써서 월이라고 쓰고요. 라이트 함수를 쓰면 문자열 함수를 다 쓰는 건데 라이트 함수가 없으니까 미드라는 함수를 다시 써서 주민등록번호에 다섯 번째 두 글자 또 연결연산자를 써서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식이 복잡하네요. 그쵸? 식이 복잡한데 이렇게 조건을 만들면 되고요. 이 식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퍼마 리그를 할 때 사실은 좀 쉽지는 않네요. 어느 부분이 쉽지가 않냐면 첫 번째 이 조건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작거나 같다 이야 라고 하는 이 조건식을 세우는 걸 되게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나는 8번째 글자를 갖고 왔습니다. 8번째 글자를 갖고 와서 1, 2면 1900년대 사람, 3, 4면 2000년대생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거나 같다 2라고 하면 1과 2가 참이 되니까 19로 떨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20으로 떨겨주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식은 길지만 연결연산자에 식 쓰고 그 다음에 문자에 붙이고 식 쓰고 문자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작거나 같다 2라는 조건을 만들 수 있냐 1, 2랑 3, 4랑 조건을 만들어서 한값 거짓값으로 19랑 20을 넣을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이요. 근데 3, 4, 5번은 쉬울 거예요. 왜요? 1번, 2번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3번. H루곱과 랭크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판매량의 등수를 구해서 이 판매량 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나 봐요. 그렇죠? 문제를 볼게요. 판매량 성과 지급표를 이용하여 성과금을 계산하시오. 성과급 지급표의 의미, 판매량 순위가 1이면 100만원, 2면 50만원, 30만 그 외의 순위는요, 10만원. 전부 다 10만원씩은 주네요. 그러면 랭크라는 함수를 쓰되 우리는 판매량의 등수, 판매를 많이 한 사람이 등수가 높겠죠? 그리고 잡아당길 거니까 F4. 콤마 내림차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등수가 구해지고요. 근데 이 등수가 구해지는데 우리는 1등, 2등, 3등, 4등의 금액을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은 정확한 값으로 이 값들을 넣을 수가 있지만 5등부터 8등까지는 값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유사하고 애매한 값이 되는 겁니다. 이시고 그래서 lookup value 내가 얘의 등수를 찾아도 컴마 그랬더니 어디서 찾을 거야? 나는 여기서 찾을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행에서 내가 넣어준 값을 선택한 다음 내가 지정한 행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게 hlookup이죠. 근데 나 밑으로 잡아당길 거니까 F4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요. 내가 선택한 표에서 두 번째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컴마 정확한 값 0이라고 넣으면 1, 2, 3, 4분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 6, 7, 8도 갖고 와야 되니까 유사한 값, 애매한 값, 사이의 값 1이라고 써주죠.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요. 4번은요. date, daisy 360, now, today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대여일이 있고 반납일이 있네요. 대여일, 반납일 1일 대여료를 이용하여 총 대여료를 계산하시오. 자, 총 대여료는 반납일에서 대여일을 뺀 다음에 곱하기 1일 대여료를 해주는 겁니다. 1일 대여료는 여기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반납일에서 대여일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쓰는지 알아야죠. 데이트는 연월일로 표시하는 거고, 데이지 360, now는 지금을 표시하는 거고, today는 오늘 날짜를 보여주는 거고. 얘는요, 데이지 360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데이지 360이라는 함수는요, 두 날짜 사이의 날짜 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타트 데이트가 있고 엔드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반납일에서 대여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 우리는요, 대여일이 빌린 날짜고 반납일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거 반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여일을 먼저 넣고요, 콤마,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내가 반납한 날짜를 집어넣으면 얘는 반납일에서 대여일을 빼주는 거예요. 그 날짜 수를 계산하는 함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곱하기 뭐 하면 되잖아요. 대여료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만일에 데이지 360을 썼는데 내가 반납일에서 대여료를 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으면요. 얘는요. 결과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틀린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음수를 붙여서 한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양수가 나와서 곱하기 1의 대여를 하면 맞았다고 할지 틀렸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함수를 다 써서 풀긴 풀었는데 정답관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영어를 보고 좀 하세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그래서 앞에 음수를 붙여도 아마 맞다고 할 것 같아요. 함수를 똑같이 다 사용을 했는데
왜 틀렸다고 클레임 걸면 그 사람들도 할 말은 없잖아요. 그쵸? 정답은 똑같으니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터 평균 판매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함수가 sum if, count if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거는 average if를 쓰면 한 방에 해결이 되겠네요. 제품명이 프린터인 친구를 찾아서 그쵸? 평균 판매액, 총 판매액의 평균을 구해줘 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얘는 average if가 아니라 sum if,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수동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 과목 시험을 봤어요. 100점, 100점,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세 과목을 시험 봤으니까 3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프린터에 해당하는 총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하고 그리고 프린터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서 나누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sum 합계를 구하는데 if 뒤에 조건이 붙었어. 그 조건이 뭐? 프린터. 제품명이 프린터야?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범위 안에서 프린터를 탔고요. 그 다음에 sum range, 총 판매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를 치면요. 요게 프린터의 합계가 되는 거고 우리는요. count if,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어서 그 조건이 뭐? 제품명이 프린터. range, 이 범위 안에서 프린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몇 개 안 돼서 눈으로 세도 되지만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count if로 쓰시면 되겠죠? count if로 해서 제품명이 프린터야? 여기서요, 왜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했는데 F4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1, 2, 3. 속으로 대답하셨죠?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F4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커마 2급 시험에서 그냥 F4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반창고 모양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F4 하세요. 무조건 F4를 걸고 하시면 틀릴 일보다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F4를 다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시나리오와 통합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시나리오는 자, 첫 번째 삼각형을 보면 이름 정리하라는 게 있습니다. IO셋, 이거. 그 다음에 망고 단가, 오렌지 단가, 얘네랑요. 그 다음에 F19, 얘랑. 자, 이렇게 색깔칠한 이름 정의한 얘네들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게 아니라, 자, I5셀을요, 우리는 사과 단가라고 쓸 겁니다. 그죠? 사과 단가. 그 다음에 I6을요, 망고 단가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I7을요, 오렌지 단가라고 쓸 거예요. 이름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F19를요, 뭘로요? 매출액 합계. 그러면 우리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 단가들이 바뀌면요. 여기서 값들이 바뀔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단가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 단가가 올라갔을 때랑 내려갔을 때랑 그쵸? 값들이 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다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얘가 주인공입니다. 그쵸? 얘가 주인공이고 얘네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면 변경셀이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시나리오는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하시고 시나리오 이름을 첫 번째는요. 납품 단가 인상이라고 쓰시고 우리가 아까 주인공 I5부터 I7 여기 돼 있죠? 확인을 누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과 단가는 1200원, 앱 1700원, 앱 800원, 200원씩 올랐네요. 그죠? 추가. 두 번째는요, 납품 단가 인하. 그 다음에 얘네는요, 800원, 200원씩 깎였네. 1300원, 400원. 우리는 이게 더 낫겠네요. 그죠? 가격이 낮을 때 사먹는 게 더 낫잖아요.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요약을 누르시는 겁니다. 커말은요, 요약을 누르시는 거예요. 문제에 보면, 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약을 누르시면, 우리가 여기 결과 셀로 얘는 안 써먹었잖아요. 이름은 정의를 했지만, 안 써먹은 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정의한 애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하면 이렇게 수익이 되고, 매출액이 이렇게 되고요. 인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큰 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이요. 통합이요. 통합. 통합은 뭐라고 했어요? 첫 행과 왼쪽 열. 얘네들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범위들을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이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유의 수입량만 갖고 와서 합계를 구해줘, 평균을 구해줘, 최대값을 뽑아줘 라고 하면 지가 내가 넣어준 범위에서의 수입량이랑 원유를 기준으로 값들을 다 더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값을 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 행과 왼쪽 열. 데이터의 가상 분석 옆에 통합이라고 있어요. 통합을 눌러서 문제를 봐야죠. 문제를 아직 안 봤네요.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함수를 여기서 우리는 함수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의 함수. 우리는 클릭만 하면 계산은 다 컴퓨터가 해주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선택을 하고 레퍼런스 참조 영역을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안 되고 이렇게 넣으셔도 안 돼요. 왜? 첫 행과 왼쪽 열이 포함된 애들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게 첫 행과 왼쪽 열 이렇게 그리고 추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추가 세 번째도 마찬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체크.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만 내가 넣어준 범위에서 찾아서 합계를 해준다는 얘기겠죠. 합계를 누르면 뿅 구해지고 이게 1번에 1번 문제 입력하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점수가 높은 문제부터 왜 100점 만점에 70점만 따면 되니까 그래서 잘 분배를 하셔서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넘겨야 할지 풀어야 될지 그것도 연습이 되셔야지만 시험장에 가셔서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매크로 작업이요. 하나는 평균을 구하는 거겠고 딱 봐도 알죠? 두 번째는 서식이네요. 그렇죠? A3부터 D3, A3부터 D3을 선택을 해서 흰색과 채우기색 검정을 표시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매크로는요. 어디서요? 표 밖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확인을 하고요. 평균. 그다음에 여기 와서는 AVER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렇죠? 평균을 구해주고 옆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구해졌으면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하셔야죠. 이제 매크로는 좀 쉽지 않으신가요? 매크로는 꼭 맞추셔야 돼요. 아니요. 계산 작업에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은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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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요. 꼭 다 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를 못 풀었다, 이거를 틀린다 라고 하시는 거는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자, 양식 컨트롤의 단추. 컨트롤의 삽입의 단추를요. 어디에 집어넣어요? F3, G4. F3부터 G4까지 그리고 단추는 이제 자동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또 지정을 안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평균을 꼭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단추 이름을요.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평균을 지워서 얘를 눌렀을 때 제대로 실행이 되면요. 5점 따지는 거고. 자, 표 밖에서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식이라고 해서 A3부터 D3.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홈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글꼴색은 흰색, 채우기색 검정. 물감통은 검정으로.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나중에 해놓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색깔만 일단 바꿔놓자고요. 얘는요. 육각형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삽입에 도용해 육각형이요. 그쵸? 육각형을 어디에요? F6부터 D7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여기요 문제에 가운데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문제마다 그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문제대로만 푸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매크로 지정, 서식, 확인. 셀을 누르고 손가락 모양이 나타났을 때 뿅 누르면요. 이렇게 뿅 바뀌겠죠. 자,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차트 차종별 대여금액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차트를 선택을 하면요. 여기 1일 대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에 대여 기간을 지정하라 그랬다고 하면요. 얘를 그냥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이 대여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당길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일 대여료에서 그냥 수동으로 하셔야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그래서 우리는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추가. 뭐요? 대여 금액에 데이터 값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게. 지우고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뿅 들어가잖아요. 확인. 확인. 자, 그러면 1일 대여료와 대여 금액이 왔습니다. 문제 계속 보니까 대여 금액의 차트가 범위를 추가했고 보조축으로 지정한 후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대여 금액을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확인.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요. 보조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1을 누르셔도 돼요. 속성에 들어가는 거는 컨트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축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뿅 바뀌고요. 자, 2번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18. 디자인에 있죠? 차트 스타일을 18번째로 바꾸고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얘는 레이아웃에 있잖아요. 레이아웃. 차트 제목을 차트 위.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렌터카 대여 금액. 그 다음에 세로축.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 세로 제목으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1일 대여료. 그 다음에 축 제목에 보조 세로축의 세로 제목. 어떤 거요? 대여 금액. 됐고요. 4번이요. 세로값 축과 보조 세로값 축의 눈금 단위를 1000으로 지정하시오. 얘는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눈금 표시 단위를 10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000으로 바꿔주시고 또 여기 보조 세로 축조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단위를 100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똑같이 들어가는데 기본 세로축은 0, 20, 40, 120 됐는데 보조 세로축은 어떻게 했어요? 1000, 2000, 3000, 4000, 50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 단위를 뭐로요? 10으로 바꿔주셔야겠네요. 그렇죠? 5만이 아니라 1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 단위가요. 돌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표시 형식이 돌아가 있습니다. 얘는요. 맞춤에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서 맞춤에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나? 얘는 따로 없으니까 여기에서 설정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맞춤해서 돌려주셔야 돼요. 요거는 좀 쉽지 않네요. 그죠? 이거는 이 맞춤이라는 메뉴에 들어와 보지 않으면 쉽게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범례의 위치를 아래쪽. 다른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요거 돌려놓는 거 하나 있나 봐요. 범례도 여기서 해결되잖아요. 레이블. 범례를 아래쪽에 범례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기타 작업 2번 차트 작업도 10점을 이렇게 따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08의 문제에서는요, 기타 작업, 분석 작업 이 부분, 차트에 요거 천달이 이게
글자 돌리는 거 이거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계산 작업도 1번, 2번이 조금 헷갈리고 우리가 여러 번 안 해봤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고요. 나머지들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제는 계산 문제도 이것도 감이 오고 이제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으니까 딱 이제 기출문제 한 문제를 놓고요. 4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문제는 버리고 어떤 문제는 풀고 꼭 풀고 맞추고 그런 연습들을 이제 하시고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는 계산 문제 정도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공부에 10회 2회차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커마리급 실기 2편 말고 앞에 이전에 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또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푸시다가 모르시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전화로 하든가 아니면 원격으로 하든가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08회 문제 풀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